얘들아, 오늘은 순환의 세계. 자, 순환이라는 건 뭐야? 혈액이 우리 몸을 돌고 도는 거지. 그래서 이 순환계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 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네 개의 기관계를 다 할 텐데, 이 네 개 기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환계야. 운반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자, 이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 혈액이라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 심장의 구조는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먹만한 크기. 자, 우리 명치랑 왼쪽 젖꼭지 사이 부분에 중간 정도의 자기 주먹만한 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지.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두 개의 심방,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좌심방, 좌심실 다 알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킨다. 온몸으로. 그래서 혈액순환의 원동력이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심장에서의 혈액이 거꾸로 도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야지.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더라. 물론 하나 더 있어. 정맥 내부에도 이 판막이 하나 더 존재를 해. 자,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두 개의 심방, 심실로 각각 이루어져 있더라. 자, 심방은요, 방이야, 방은 들어가는 곳이야. 그래서 혈액이 들어오는 곳,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을 우리가 심방이라고 불러주고, 들어오는 혈액이 움직이는 곳을 우리가 무슨 혈관? 정맥이라고 불렀어. 두 번째 실은 나가는 곳, 혈액이. 그래서 혈액에서 심장이 나가는 것이고요. 얘는 나가는 혈관인 뭐와? 동맥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정맥, 나가는 동맥,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 심실 같은 경우는요, 심장을 꽉 쫙줘서 혈액을 한 번에 우리 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요거를 우리가 뭐 나중에 얘기를 하면 뭐 가로무늬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쓰는 근육들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강하게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낸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막, 이런 식으로 생겨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반대로는 올 수 없더라.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게 바로 뭐더라? 판막이더라. 자, 그럼 심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쪽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쪽이 오른쪽이지. 그리고 이쪽은 왼쪽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야. 그래서 우리가 왼쪽 위에 있는 걸 좌심방, 이렇게. 그 다음 반면에 왼쪽 아래에 있는 건 좌심실, 오른쪽 위에는 우심방, 아래는 우심실. 자, 위쪽이 심방이 있고요, 아래쪽에 심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실.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다 그랬지. 율동으로 예전에 한번 해줬을 거야.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돼 있고, 폐정맥이라는 건 폐를 지나온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지. 그리고 좌심방에서 이렇게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면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돼 있어. 대동맥은 온몸으로 나가는 것. 온몸으로 나갈 때는 큰 대자를 쓰고요. 그래서 가장 근육이 두껍다. 온몸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온몸을 지나서 어디로? 대정맥으로 혈액이 들어와. 그럼 대정맥과 연결돼 있는 우심방을 통해서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고, 그리고 이 우심방은 다시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서 우심실은 다시 어디와? 폐동맥. 그래서 폐로 내보내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폐동맥으로
혈액을 보내더라라는 거.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혈관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혈관입니다. 이 혈관은 가장 먼저 동맥,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모세혈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혈관,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고요. 혈액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당연히 정맥 방향으로 흐르겠지.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요.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어떻더라?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더라? 탄탄하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터지면. 왜 터지면 안 될까? 혈압을 그대로 받는 혈관이기 때문에 터지면 마치 우리 영화 같은 데서 팔 같은 거 잘리면 혈액이 분수처럼 쭉쭉 뿜어져 나오는 친구들 그런 영상들 있지. 그런 부분이 이제 동맥이 잘린 거야. 그래서 자, 심실에서 나온 혈액의 혈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뭐더라? 동맥이더라라는 거지. 됐나요? 두 번째는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어요. 자, 아주 얇아요. 그래서 혈관벽이 매우 얇아.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 한 겹의 세포층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얇은 이유는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야. 물질 교환. 혈관벽이 두꺼우면 물질이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물질 교환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에게 주고, 세포에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있으면, 그리고 조직세포가 있으면, 조직세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세포 호흡 결과로 뭐가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걸 다시 받아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이렇게 물질 교환, 이걸 물질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 정맥입니다. 정맥은요,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관이야.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관. 그래서 동맥보다는 얇고 탄력성이 강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동맥은 뭐라고 해야 되지? 중심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 예를 들면 팔도 팔 안쪽 깊은 곳에, 그래서 피부의 중심? 아니, 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위치를 하는 게 바로 이 동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표면에 위치를 하는 게 정맥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정맥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혈액이 어떻게, 그러니까 칼 같은 거, 주인공이 칼을 맞는다거나 그러면 이게 흰 옷에 피가 이렇게 스며드는 것들 있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혈액이 이제 퍼져 나가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혈압이 매우 낮아서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중간중간에 판막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혈관벽의 두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정맥도 혈액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이 두께가 모세혈관보다 얇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혈압은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그러니까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어떻더라?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압이 낮아지더라. 알겠습니까? 마지막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거는 뭘까? 동맥, 정맥, 모세혈관은 혈액의 양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동맥은 선생님 보통 고속도로에 비유를 해. 고속도로. 그리고 정맥은 국도. 그리고 모세혈관은 골목길. 그러니까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 그러니까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혈액의 속도는 어떻더라? 느려진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동맥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혈액이 이렇게 심장에서 나가는 곳. 그리고 모세혈관에서는 이렇게 물질이 운반되는 곳. 반면에 여기서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곳. 중간에 판막이 있더라, 정맥은. 알겠습니까? 됐지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혈액이 이제 또 나오지, 혈액은 액체 성분의 혈장과 세포 성분의 혈구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혈장이 55%, 혈구가 45% 맞나요? 자, 혈장은 액체고요. 노란색 액체. 뭐 맥주 색깔, 맥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뭐 오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노란색이야. 알겠지요? 그다음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 혈액의 기능은 첫 번째 혈장은 주성분이 물입니다. 이외에 뭐 단백질,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이 운반이 된다라는 거고요. 얘들은요 두 가지 물질 운반 기능과 체온 유지 기능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다음 두 번째 혈구입니다. 혈구는요 혈장에 실려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는 게 혈구입니다. 첫 번째 적혈구, 두 번째 백혈구, 세 번째 혈소판이 있습니다. 적혈구는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요.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소판도 역시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이렇게 약간 별표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 다음에 적혈구하고 혈소판은 핵이 없고 백혈구만 핵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핵이 없는 세포가 많지 않은데 이 적혈구랑 이 혈소판이 대표적으로 핵이 없는 세포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적혈구는 붉은색, 그리고 백혈구는 가장 크고 혈소판은 가장 작고. 됐지? 그 다음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야지. 따라서 부족하면 뭐다? 빈혈. 두 번째 식균작용. 식균작용은 뭐야? 세균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얘는 부족하면 백혈병. 세 번째 혈액 응고작용. 자,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 그래서 피딱지를 만들어서 출혈을 막는다. 물론 혈액 속에서 피가 굳진 않아. 혈액 속에서 굳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부족하면 응고가 늦어진다. 이걸 혈액 응고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해. 혈액 응고 장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혈액 순환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야. 혈액 순환.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온몸 순환과 폐순환. 온몸 순환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체순환. 그래서 이 온몸 순환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한다?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우심방으로, 좌심실에서 우심방. 그래서 좌심실 온몸으로 나가야 되니까 대동맥에서 어디로? 온몸에 모세혈관을 지나서 어디로? 대정맥으로. 그리고 대정맥을 지나서 어디로? 우심방으로 혈액이 이동하는 게 바로 뭐더라? 온몸 순환이더라. 두 번째, 폐순환은요, 우심실에서 나가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우심방에서 쭉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우심실로 가겠지.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지나 폐의 모세혈관을 가고, 폐의 모세혈관에서 폐정맥을 지나서 어디로? 좌심방으로 이동하더라. 맞지요? 그래서 좌심방에서 다시 어디로? 좌심실로 혈액이 이동해서 얘들은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순환이 이어져 있더라. 그래서 어디부터? 좌심실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우심방까지를 온몸 순환. 반대로 우심실에서 쭉 어디까지? 좌심방까지를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는 이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가로로 나누면, 자, 폐에서부터 산소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폐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받아온 혈액들이 쭉 가서 어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에게 뭐를요? 산소를 주고 조직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아래쪽 산소를 받아서 주기 전까지 피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불러. 그래서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 어디부터? 좌심방부터, 폐정맥부터,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이렇게. 그 다음에 위쪽에 산소가 적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불러주고,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 대정맥, 우심방,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은 정맥혈이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대폐, 대는 대자가 붙은 혈액, 즉 대동맥은 동맥혈, 대정맥은 정맥혈이었었고, 폐자가 붙어 있는 녀석들은 폐동맥은 정맥혈, 폐정맥이 동맥혈로 혈관과 혈액의 이름이 얘들은 바뀌어 있고, 얘는 혈관과 혈액의 이름이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매우 중요한 겁니다요. 알겠지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선생님이 호흡 또 찍어서 올릴게. 요거까지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쉬는 거 아니야. 정리하고 바로 하나 더 봐야 돼.